여러분, 얼마 전에 팔란티어가 정말 엄청난 걸 발표했습니다. AI 업계 전체가 지금 술렁이고 있는데요.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체인 리액션, 새로운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. 아니, 근데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지 않나요? 체인 리액션, 연쇄 반응이라니. 맞아요. 우리가 보통 핵분열 같은 거 얘기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잖아요.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이렇게 좀 파괴적으로 들리는 이름을 붙인 걸까요? 궁금하시죠? 그 답을 찾으려면요. 지금 AI 혁명이란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아주 거대한 위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. 이건 뭐 알고리즘이 어떻고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, 바로 우리가 발짓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이 AI라는 게 어떻게 커지는지 보면 이게 진짜 연쇄 효과, 말 그대로 체인 리액션이에요. 먼저 AI 모델이 점점 더 커지죠. GPT-3가 파라미터가 1750억 개였는데 GPT-4는 무려 1조 8천억 개로 늘어났어요. 상상이 가시나요? 그럼 단연히 뭐가 더 필요해질까요? 네, 바로 칩이죠. GPU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. GPT-4 하나 돌리는 데만 GPU가 한 2만 5천 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. 그럼 이 수많은 칩들은 어디에 두죠? 맞습니다.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돼요. 기가와트급으로요. 자,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? 이 모든 걸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죠. 전력 소비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리는 겁니다. 바로 이 점을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. 뭐라고 했냐면 AI의 가장 큰 문제는 칩이 아닙니다. 전력이 부족한 게 문제죠. 라고요. 와, AI 칩을 만드는 회사 대표가 칩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. 진짜 병목 현상은 바로 전력에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얼마나 심각하냐?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. 106기가와트. 이게 뭐냐면요. 2035년까지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돌리는 데만 필요한 전력량이 돼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천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. AI 시대가 결국에는 이 에너지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, 에너지 전쟁터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여기에 팔란티어가 내놓은 해답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체인 리액션이죠. 팔란티어는 이 체인 리액션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. 바로 미국 AI 인프라를 위한 운영 체제라고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운영 체제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컴퓨터 쓸 때 윈도우가 있어야 하고 아이폰 쓰려면 iOS가 있어야 하잖아요. 그것처럼 이 체인 리액션이라는 게 AI를 떠받치는 모든 물리적인 인프라, 그러니까 발전소, 전력망, 데이터 센터, 이 모든 걸 총괄해서 움직이게 하겠다는 정말 야심찬 비전인 겁니다. 그럼 이 운영체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냐? 정말 AI 인프라의 A부터 Z까지 전부 다 조율하는 거예요. 첫째, 낡은 발전 시설들을 AI 시대에 맞게 싹 현대화하고요. 둘째,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도 버틸 수 있게 전력망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확장합니다. 그리고 셋째, 발전소나 송전망 같은 새로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, 이거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거죠. 심지어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설계 자체를 표준화해서 더 빠르고 싸게 지을 수 있게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. 정말 모든 걸 다 하는 거죠. 아니 근데 말이 쉽지 이렇게 거대한 목표를 대체 어떻게 실제로 구현한다는 걸까요? 그쵸? 자, 지금부터 체인 리액션이 이 복잡하게 얽힌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조율하는지 그 작동 방식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그 비밀의 핵심에는 팔란티어만의 전매 특허 기술, 바로 온톨로지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, 그러니까 발전소, 송전선, 데이터 센터, 심지어는 정부 규제 기관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지도 안에 똑같이 복제해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종의 디지털 트윈인 셈이죠. 이 디지털 지도, 그러니까 온톨로지 안에서는요. 발전소도 하나의 객체가 되고 송전선도 객체, 데이터 센터 짓는 프로젝트도 다 개별 객체가 되는 거예요. 반도체 공급 업체나 규제기관 같은 것들까지도요. 중요한 건 이 모든 객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망을 전부 보여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곳에서 뭔가 작은 변화가 생기면 이게 나비 효과처럼 전체 시스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. 아하! 이제 체인 리액션, 연쇄 반응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감이 오시죠? 바로 이겁니다.
이걸 두고 팔란티어의 에너지 및 인프라 총괄인 트리스탄 그루스카가 이렇게 말했어요. AI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를 만드는 건 우리 세대가 마주한 가장 큰 산업적인 도전 과제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복잡한 공급망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, 즉 지휘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. 라고요. 여기서 핵심 단어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. 지휘자처럼 모든 걸 조율한다는 뜻이죠. 물론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팔란티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아주 강력한 파트너들과 손을 잡았습니다. 체인 리액션의 성공에 정말 필수적인 이 창립 파트너들이 누군지 한번 보시죠. 야, 이 파트너 조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한쪽에는 누가 있냐? 바로 AI의 심장이죠. 컴퓨팅 엔진, 엔비디아가 있습니다.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.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, 실제 현장에 있습니다. 현실 세계의 테스트베드라고 할 수 있는 전력회사 센터포인트 에너지가 있죠. 이 센터포인트 에너지라는 회사는요, 2024년에 허리케인 베리리 텍사스를 덮쳤을 때 팔란티어 기술을 써서 전력망을 복구한 경험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미 그 효과를 제대로 본 검증된 파트너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? 이 모든 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왜 월스트리트가 지금 팔란티어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팔란티어 비즈니스 모델의 힘은요, 이 엄청난 고객 충성도에서 나옵니다. 한번 써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. 보세요. 최상의 고객사 3곳은 작년보다 돈을 40%나 더 썼고요. 상위 20개 고객사도 무려 30%나 지출을 늘렸습니다.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 기술 써서 성과가 나면 그때 돈을 더 내세요라는 이런 가치 기반 모델을 쓰기 때문이에요. 이러니 고객들이 믿고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시장은 거짓말을 하나죠. 그 반응이 이 숫자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. 플러스 133%. 이게 뭐냐면요. 올 한 해 동안 팔란티어 주가가 오른 수치입니다. 와, AI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이 숫자 하나로 게임 끝이죠. 자, 이게 바로 팔란티어가 그리는 큰 그림의 핵심입니다. 이제 팔란티어의 목표 시장은 그냥 소프트웨어 시장이 아니에요.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AI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이 물리적 인프라 전체를 자신들의 시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.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. 예전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로 디지털 세상의 운영체제가 됐잖아요. 팔란티어는 이제 이 현실 세계, 물리적인 세계의 운영체제가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과연 팔란티어는 AI 인프라를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산업을 움직이는 그야말로 산업세계 전체의 운영체제를 만들려는 걸까요? 이 거대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야망이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지,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기술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.